얼마 전에 이마트가 뭘 인수했어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거든요. 3조 4천억에 인수했습니다. 2021년 6월.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리고 뜨는 뉴스가 7월 27일 날은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인수했어요. 원래 50%를 들고 있었는데 17.5%를 더 샀죠.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에 가서 여러분 한 잔 마시면 거의 이마트입니다. 67.5%가 이마트니까. 게다가 올해 초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마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K 와이번스 지분을 인수해서 충격에 빠뜨렸죠. 야, 이걸 SK가 팔이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진짜 팔아서 이제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 다 알겠지만 쓱 랜더스 야구단이 됐는데 1353억에 와 SK가 팔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 야구단도 1300억 넘게 샀고요. 게다가 관심 있는 분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죠. 온라인 패션몰 W 컨셉이라는 데를 4월달에 2650억에 쓰기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많어? 2021년 3월에는 이마트와 네이버가 지분 교환도 했어요. 이렇게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뭔가 투자와 거래가 있었는데 이것만 있었냐? 반대도 있어요. 사는 게 있으면 파는 게 있어야죠. 뭘 팔았겠어요?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마트가 성수동 본사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 지금 1조 원이 넘어갈 거라 그러는데 성수동 근처에 사는 분들은 아시죠? 이 큰 건물. 이거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공시에 따르면은 안내서를 배포했다. 유동화를 위한 매각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죠. 확정된 건 없지만 어쨌건 안내서를 배포했다는 건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마트가 저 본사만 팔았냐? 2020년 8월에는 마곡 부지를 팔고요. 굉장히 컸죠. 사실 여기에 뭐 만든다 그랬다가 못 만들고 팔고 장충동 부지를 팔고요. 2010 7월이에요. 2016에는 가양점을 매각했어요. 이거를 다 더해보면은 아니 오프라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굉장히 대규모로 팔고 반대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이베이 코리아나 스타벅스, 야구단, 패션몰, 뭐 W 컨셉 이런 걸 사면서 제 생각에 이마트 신세계그룹이 뭔가 바꾸고 있죠. 이 보통 저는 유통기업이라 그러면 부동산 껴안고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뭔가 디지털로 자산을 지금 계속 바꿔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죠. 미국의 예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10년 사이에 최전성기를 걷는데 그 최전성기가 시작될 때 이마트가 우리나라가 보고 있다가 이마트를 만들었죠. 이마트를 만들고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아마존 같은 데에 밀려서 매출액이 굉장히 좀 증가폭이 이렇게 둔화되는 이게 일반적인 대형마트의 순매출 추이였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2015년에 아마존이 월마트를 시가총액에서는 압도적으로 추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주제가 아마존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존 얘기는 짧게 드리겠지만 아마존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옛날에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때도 컴퓨터에서 거래하던 플랫폼이 그때는 주문하면은 배송을 누가 했습니까? 각자 다 했어요. 판매자들이. 그래서 판매자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배송이 힘들어. 이커머스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를 포장해서 주문이 1000개 들어왔다 그러면 1000곳에 이 배송을 날려야 돼요. 근데 대부분 소규모 판매자들이 조직이 없어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유통 조직이 있거나 그 배송 날려주는 뭐 전담하는 애가 몇 명 된다면은 1000곳에 다 이걸 날려 할 수 있는데 저거 혼자 하거나 2명 하거나 3명이 이커머스라면은 저거 포장하고 배송하고 반송하고 그 전화 받아갖고 죄송합니다. 뭐 그 주소가 거기 아니라고요? 뭐 문 앞에 두고 가라고요? 뭐 30분 뒤에 뭐 보내면 안 되냐고요? 뭐가 뜯어져서 왔다고요? 이거 다 날이 다 가기 때문에 게다가 이 배송을 개인들이 다 하니까 일정하게 하지도 못하고 소규모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 부담 때문에 이 이커머스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존이라는 데가 등장을 하면서 저걸 날렸죠. 여러분들 다 아는 그게 뭡니까? 아마존이 일괄적으로 해주네? 판매자들은 여기다 아마존에다가 물건을 갖다 주면 얘네들이 다 해주죠. 플랫폼이. 너희들은 물건을 어떤 걸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만 오면 내가 주문도 받고 내가 포장도 하고 내가 배송도 하고 내가 고객한테 오늘 전화도 받고 뭐 내가 어디에서 뭐 몇 시에 온지 이것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 이게 아마존이 내세워서 정말 성공을 거뒀던 그 아마존의 풀필먼트 시스템이란 거죠. 유명하죠. 이 시스템이 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냐? 첫 번째가 당연히 굉장히 배송이 일정해졌죠. 균일해졌어요. 상품이. 수많은 판매자들이 각자 배송을 할 때는 어떤 애는 이틀 걸리고 어떤 애는 3일 걸리고 어떤 애는 어머 오늘 깜빡했네 그래서 어머 일주일 뒤에 오고 어떤 애는 부지런하니까 빨리 보내고 이렇게 판매자 개개인의 그거에 맞게 되는데 이젠 일괄적인 배송을 하니까 뭔가 균일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당일 배송 이런 게 가능하죠. 내가 하니까. 판매자들한테 내가 플랫폼인데 우리 전부 당일 배송합니다. 그럼 판매자가 욕하잖아요. 장난치냐고. 나 오늘 집에서 자야 되는데 뭐 오늘 우체국 문 닫았는데 온갖 소리를 다 하니까 당일 배송 이런 게 안 되는데 일괄적인 배송을 하니까 당연히 당일 배송 같은 게 가능해졌고 결정적으로 아마존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영세한 소규모 판매자들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시장 진입을 합니다. 이제 저도 할 수 있죠. 왜냐? 배송을 내가 안 하니까. 야 이거 소비자한테 뭐 이거 일일이 받고 그 포장하고 반송하고 하는 걸 내가 안 하잖아요. 한두 명이 있어도 누구나 이커머스 시장에 쉽게 뛰어들면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커진 거를 아마존이 그대로 갖고 가니까 뭐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물류 배송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5일, 우리나라도 소포 기억나십니까? 소포? 요즘에도 보내잖아요. 우체국 통해 소포 보내면 3일, 4일, 뭐 짧아야 2일 이렇게 걸렸는데 아마존 미국에는 더 걸린 거를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고, 게다가 아마존 판매자들이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가죠. 엄청나게 많은 소규모 판매자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뭐 없는 물건이 없는 그런 게 되면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을 진입하고 더 많은 상품 종류가 된 데다가 또 2008년에 스마트폰까지 들어가면서 시장이 폭발하고 결국엔 아마존은 미국에 엄청나게 큰 초대형 물류센터를 150개 이상 건립하면서 더 많은 참가자, 더 많은 판매자들을 모으는데 성공하면서 사실상 지금 미국을 점령하게 됐는데, 물론 뭐 슈카월드에 자주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 뛰어들었다. 1000만 명 이상 되는 판매자가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얘네들이 1000만 명 이상 되는 광고주가 등장을 했고, TV나 신문에는 얘들이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소소하게 광고를 해야겠는데 난 디지털로 판매하니까 구글이 커지고 페이스북이 커지고 뭐 아마존까지 다 같이 커지는, 이쪽 디지털 시장이 다 같이 커져 어떻게 보면 초석을 아마존이 이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 하면서 구독 경제로 가고 아마존이 2000조가 넘는 기업이 됐죠. 이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아마존이 물류 혁명을 가져와서 지금의 아마존의 모습이 됐다라고 보면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쉽지, 이 판매자가 1000만이에요. 1000만이 넘습니다. 아마존 훨씬 넘죠. 판매자가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얘들이 물건을 다 아마존 창고로 갖고 오잖아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문을 받아서 한치 오차 없이 오늘 새벽 아니면 내일 아침까지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걸 아마존 말고는 못했냐? 못했죠. 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려야 저걸 할 수 있을까? 미국입니다. 미국. 뭐 2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저거를 뭐 날마다 들어오는 거를 빨리빨리 보내야 되는 거를 물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거를 아마존이 해냈죠. 그리고 아마존이 그때 만든 게 나오지만 자동 물류 시스템, 이게 핵심 경쟁 용어로 부상하면서 뭐 전 세계 요즘에 유통기업들의 가장 눈에 불을 켜는 게 이거죠. 자동 물류 시스템, 물류를 어떻게 할지가 사실상 승부가 됐다고 할 수 있고, 아마존이 하는 거는 이런 거, AI와 로봇과 인간의 3요소, 자동으로 분류하고 하는 건 인간이 하고 로봇이 하고. 사실은 아마존은 2012년도에 광고인데 얘기가 왜 산으로 가냐,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마존은 2012년도에 키바 시스템즈라는 데를 인수해서 로봇, 물류용 로봇을 만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의 아마존의 그 물류 혁신을 갖고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마존 광고 아니고요. 아마존 물류 로봇 키바가 있어요. 저게 이게 움직이면서 여기 쏙 들어와서 이걸 들고 이동해요. 여기 쏙 들어와서 이걸 들고 이동해요. 제가 개념을 놓고, 이게 유료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동영상을 갖고 왔는데 재미로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저런 식으로 물류를 자동화를 시키니까 사실은 저게 되는 거죠. 물류가 저런 식으로 로봇이 하지 않으면은, 자동화되지 않으면 저 물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I와 자동화 로봇, 게다가 아직까지는 직원, 인간이 할 일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켜서 잘 할지가 결국에 승부처가 됐고, 아마존이 저렇게 성공을 하면서 아마존은 결국에는 디지털 전환이 성공을 했고 성공적인 자동 물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 2000조 시가총액 2000조. 자,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있던 아마존을 밀리던 당시에 월마트가 있었는데 2014년에 밀렸죠. 아까 보셨지만 월마트가 쭉 전성기를 구가다 꺾였어요. 2014년부터. 이때 등장했던 CEO가 또 유명합니다. 덕 맥밀런이라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오프라인 기업인데 온라인 기업이, 디지털 기업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우리 오프라인을 특화해야 되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따라가야 되냐, 여기에 갈림길에 섰는데 이 아저씨는 디지털 퍼스트, 우리도 따라가자 쪽으로 갔어요. 디지털로 가야 된다. 앞으로 세계는 글로 갈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특화 기업으로 가서는 망한다. 승산이 없다. 그때 당시에 막 미국 백화점 막 망하고 그럴 때거든요.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들 다 망할 때기 때문에 저길로 우리가 더 비용을 아끼고 가면 안 되고 디지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고, 사실은 저게 월마트를 살리면서 월마트가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합니다. 2016년에 뭐 제트닷컴 인수하고 엄청나게 인수를 했죠. 패션몰도 인수하고 무슨 남성복 스타트업도 인수하고, 심지어 인도 가서 인도 이커머스 시장도 인수하고. 또 유명한 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엄청 많잖아요. 미국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꼭 동네마다 월마트는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어떻게든 합쳐서 시너지를 내요. 오프라인 저게 짐이 되는 순간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저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상거래하고 어떻게 화학적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까가
사실은 뭐 승부가 된 거고 월마트인 걸 옴니 채널이라 그랬는데 결국에 둘을 하나로 옴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성공적이었죠. 비교적 다행히 월마트는 주가가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자 오늘의 유료 광고의 대상이 스타컴을 살펴봐야 되는데, 국내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이후에 성장이 정체돼요. 국내 대형마트 똑같아. 13년이 최고였어요. 최고. 우리나라 대형마트 매출액 최고. 2015년 이후에는 쭉 성장이 내려가요. 과거보다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마트 매출 추이를 보면 13년도부터 17년까지 사실상 정체기에 빠져요. 마치 월마트랑 똑같죠. 승부수를 날려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월마트하고 똑같이. 월마트 같은 경우 아까 덕 맥밀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고, 아까 옴니채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들을 어떻게든 유기적 화합적으로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마트도 똑같은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심지어 뭐 창사 이래 처음 적자도 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2014년에 결단을 내리죠. 디지털 전환을 우리도 해야 된다. 월마트도 하고 디지털 퍼스트 가니까 우리도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4년 1월에 쓱닷컴을 만들죠. 저때 쓱은 이제 신세계백화점, 뭐 이마트 그룹 전체에 있는 디지털 온라인을 다 합쳐서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라고 스타컴이 2014년에 탄생을 하는데,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받는다고. 아까 전에 아마존이 했듯이 여기에서 승부는 결국에 물류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고객들을, 많은 종류를 보낼 수 있을까? 게다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도 마찬가지지만 대형마트의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품 자체가 식품 쪽이 많죠. 강력하고 신선식품 쪽이. 이 뭐 아마존이나 뭐 아니면 다른 기업들, 뭐 지금 아까 전에 샀던 뭐 G마켓 뭐 그런 데들은 온갖 막 몇만 개, 뭐 몇억 개 이상의 물품 종류가 있으니까 뭐 IT 뭐에서부터 제품, 부품, 뭐 빗자루 뭐 온갖 게 있지만, 이런 대형마트는 먹거리가 많아요. 신선식품. 그러니까 물류가 더 중요하죠. 먹거리는 오래 보관을 못 하잖아요. 빨리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우유 갖고 와서 2달 뒤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고기 갖고 오면 도축하자마자 보내야 되고, 생선 갖고 납품 받으면 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물류 시설에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2014년에 오늘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료 광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가 네오라는 물류 시스템을 만들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온라인 스토어. 그래서 네오라는 스타일을 만듭니다. 이게 2014년에 처음 등장이에요. 디지털 전환과 물류 시스템 변환을 얘기했다고 보면 2014년 네오 001이 나오고 2016년에 네오 2가 나오죠. 네오 2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부터는 해외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깨닫기 때문에 굉장히 최첨단 공법으로 만듭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사람을 갈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마트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갖고 온 건데, 그 이마트 주주들 입장으로서 이마트가 2019년에 최초로 외부 CEO를 선임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유통기업들은 외부 CEO를 안 썼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제조업 같은, 좀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기업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내부였는데, 외부 CEO 그만큼 절박했죠. 외부 CEO, 특히 월마트 컨설팅을 하던 분이었거든요. 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강희석 대표님이 등장을 하면서 그 월마트가 했던 그 전략을, 또 이마트가 했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물류 혁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쓱닷컴이 새벽 배송을 시작하죠. 2019년부터. 이제는 뭐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우리 집 문 열면은 그 문 앞에 뭐 도착해 있는 거, 뭐가 와 있는 거, 먹을 거리나 아침에 먹을 게 와 있는데, 놀라운 거는 대한민국은 문 앞에 이걸 둬도 안 없어진다는 거. 저는 그게 더 신기하더라고. 아니 잠깐만, 야 이게 만약에 없어지는 나라였으면 새벽 배송을 어떻게 했을까? 와서 배를 눌렀나? 이제 이게 없어지는, 그냥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쓱닷컴에서 뭐 시키면 아침에 놓고 가. 뭐 이렇게 잠그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열면 있잖아요. 쑥만 그런 것도 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새벽 배송은 다 놓고 가요. 놓고 가는데 아무도 안 들고 가. 놀라운 나라입니다. 놀라운 나라. 대단하다. 저걸 그냥 대놓고 앞에 놓고 가는데, 심지어 내가 아침에 저걸 놓고 가지 못해서 깜빡하고 뭐 늦잠을 자서 점심에 눈을 떠도 있어. 저녁에 눈을 떠도 있어. 야, 대단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 그게 안 없어지는 기가 막힌 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전거는 잘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토바이는 없어져 봤습니다. 대학교 때. 오토바이가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문 앞에 걸어놓고 나갔더니 뭐 새벽 배송은커녕 그날로 없어졌어요. 그날로. 야씨, 2시간 만에 없어졌나? 하여튼 그런 나라지만 배송하는 거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쓱닷컴 2019년 6월부터 새벽 배송을 하고, 새벽 배송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신선식품이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 00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첨단 물류센터를 활용하는데 부족하죠. 전국에 다 뿌리려면 아직 수도권이지만 이제는 뭐 충전까지 된다 그러는데, 하루에 물량 제한이 걸리고 지금 만 개도 대단하긴 하지만 더더더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2019년 12월에 세 번째 걸 만듭니다. 여기가 네오 003라 그러는데,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최첨단으로 만들었겠죠. 2019년이야 19년. 1, 2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가장 사람과 어떤 AI와 로봇이 같이 삼위일체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돌아가는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영화 같습니다. 영화. 요
위에 공중에 있는 이런 데로 뭐가 날아다녀요 이렇게. 야 이거 타고 뭐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더니 뭐 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더니 뭐 이렇게 오는 그런 영화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9년 12월에 세 번째 물류센터 네오3를 완공해서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새벽 배송을 대부분의 물품에 할 수 있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최첨단이죠. 자동 물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설명이 긴데 무슨 뭐 300 몇 개의 고속 셔틀과 한마디로 조그만 기계들과 크레인이 뭐 몇 개 몇만 개가 돼서 사람이 가만히 서 있어도 사람 앞으로 컨베이너 벨트에서 뭐가 오게 만드는 이런 제가 살짝 사실은 가져와 봤는데 이걸 보여드려도 되나? 이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공중에서 광고입니다, 광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야, 우리나라 물류센터도 발전 많이 했죠. 근데 저런 게 안 되면은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내가 9시나 10시에 주문했는데 새벽 3시에 우리 집 앞에 저게 도착을 하려면 뭐 수천 개의 주문이 있을 텐데 그거를 또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를 주문하지 않잖아요. 뭐 삼겹살 하나 주세요. 그렇지 않고 삼겹살 하나에 마늘 3쪽에 깻잎 2개에 고추장 하나에 쌀도 좀 넣어주고 음료수는 3개고 뭐 수박은 한 통이고 뭐 토마토는 그거 말고 이걸로 넣어주세요. 이런 많은 주문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새벽 배송을 하려면 말로 해도 복잡한데 뭐 굉장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투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잖아요. 월마트하고 똑같이 강점은 무조건 신선식품이죠. 여기는 지금은 아니죠.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샀으니까 수만 가지 물품이 더 추가될 텐데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63% 이상이 대형마트에선 대부분 신선식품이 굉장히 강력한 또 강점이 있고 습탁홈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신선식품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고 전용 물류센터가 아까 보여드린 네오가 있는데 전체가 콜드체인 시스템 무슨 말이냐면 상품 입구부터 배송까지 이제 온도를 영상 8도로 무조건 만들겠다. 전체를 만들어서 이제 가장 신선하게 보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친환경 전기차 좋아하니까 전기 배송차 전기차로 그 전기가 되려나 일반 택배 화물차는 힘드니까 이제 전기차로 여러분들 앞에까지 뭐 8도 이하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쓱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이 있으니까 뭐 프리미엄 상품을 할 수 있겠지. 아무래도 백화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물품의 강점이 있을 테니까 갖고 와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배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저런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센터 계속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배송을 우리나라에 둬야 되고 뭐 경쟁자인 뭐 쿠팡도 계속 하니까 쓱닷컴은 2019년에 7천억에 지금 1조라 그러는데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받고 이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지금 스타컴의 거래액이라 그러는데 잘 되죠? 우리 주변을 봐도 잘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컸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컸는데 문제는 지금 3.9조 원이거든요. 이걸로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은 2023년까지 아까 FI도 들어왔다 그랬죠. 목표로 내세운 게 있어요. 목표로 내세운 게 10조입니다. 지금 2020년이거든요. 4조가. 그럼 3년 만에 지금보다 2.5배를 커야 돼. 야, 이게 물론 이커머스가 커지는 시장이긴 한데 지금보다 2배 반을 더 커야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사실은 쓱닷컴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 달성해야 되는 숫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숫자를 발표도 했고 또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저걸 하려면은 추가 물류센터를 확보해야겠죠. 저런 네오 003, 뭐 00이 있는데 더 온라인 자동화 물류센터를 더 확보해야 되고 게다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월마트하고 비슷한 전략을 써야죠. 이 PP센터라고 그러는데 월마트가 곳곳에 있는 자신들의 어떤 걸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서 물류센터를 사용했듯이 이마트도 그게 장점이니까 자신들의 전국 매장안을 매장 후방을 물류센터로 이제 개조하는 이런 PP센터 같은 거를 활용을 하게 되고 제가 이마트 청계천점에는 안 가봤는데 가보면은 이게 물류센터처럼 뭐 공중에서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여기 실려갖고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오고 한다 그러는데 나 온오프라인 옴니채널 전략으로 연계 서비스로 자동화가 돼야 이제 뭐 저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아마 수도권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충청 지역으로 한 이유는 제 생각에 여기 세종이 있죠.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청 지역까지 먼저 확대되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 이마트와 월마트하고 똑같이 이제 강력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 얘기를 가져오면 소비자들은 필요한 모든 거를 신세계 그룹 안에서 얻게 될 거고 차별적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시고요. 향후 4년간 1조 원 이상의 이런 풀피마트 센터를 투자해서 네오센터를 확대하겠다. 제가 참고로 그 이마트 주주거든요. 요즘 주가가 조금 더 올라 주셔야 하는데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마트 신세계 그룹의 한마디로 똑같이 디지털 전환까지 물류혁명 두 개를 이뤄야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오프라인 경쟁이 물류 경쟁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쪽에 살아남으려면 정말 공격적이고 빠른 디지털 전환과 네오센터 같은 걸로 승부수를, 물류혁명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거는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이 얘기를 많이 되죠. 스타컴도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장할 것 같던데,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은 아마 상장을 해서 투자를 더 받고 그 투자 받은 돈으로 또 물류센터를 늘려가고 또 자동화된 설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얼마 전까지 진짜 3, 4년까지는 우리 집 앞에 새벽같이 가져다주는 세상이 올지 몰랐는데, 스타컴이 네오센터를 승부를 해서 승승장구해서 제 주식도 좀 많이 오르기를 기원합니다.